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직접 탐방을 다녀온 이야기라 더 궁금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해볼게요.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 기대가 되었던 게 저도 사실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 구독자였습니다. 밀리의 서재인데요. 네. 독서 플랫폼인데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영위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예, 이게 사실 좀 피어 그룹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뭐 미스터 블루랑도 좀 비교를 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출판사에 이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면은 이런 구독자들에게 그대로 서비스만 하는 어떻게 보면 IP는 아직 없는 이제 그런 사업군을 이제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뭐 B2B나 B2C, 이제 B2BC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아마 대부분 밀리의 서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통신사 이제 가입하시게 되면 네. 거기에 따라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밀리의 소재를 하고 있는 구독자를 하고 있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B2C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B2B, 그다음에 B2BC 이제 쪽으로 이제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은 업체인데 일단은 이쪽 시장에서 좀 굉장히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물론 제가 좀 지난주에도 갔을 때도 좀 많은 질문을 했던 게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군으로 그냥 향후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흐름보다는 좀 다른 신사업에 대한 조금 고민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보니까요. 제 주변에도 실이용자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체감 지수만큼 정말 실제로도 이렇게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실적도 올랐고 주가도 올랐습니다. 갔을 때, 탐방 갔을 때 그 기업 분위기도 실제로 체감이 되었나요? 확실히 조금 젊은 분위기, 실제로 그 직원들의 그 연령의 네. 평균 연령이 한 30대 초중반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조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물론 결국에는 이 서비스 자체가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이 책을 다 읽어야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쪽 2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만 읽어도 그거는 읽었다고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정액제 서비스와 그 구독자 수에 따라 이제 그대로 매출이 일어나는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론 이게 향후에 뭐 AI 이게 사실 원래 밀리의 소재가 이게 얘기가 되었던 게 AI 또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 그것 때문에 이제 간 거라서 네. 이제 그런 구독자 플랫폼에 관련된 인프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 건지 좀 그게 좀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직접 들었던 이야기라고 하시니까 더 궁금한데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책만으로 이 플랫폼만으로도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었는데 올해 또 신사업으로 웹소설 사업 그리고 출간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신사업인지 얼마만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은 안 됐는데 물론 로맨스 웹소설을 이제 플랫폼 하는 이제 시장을 좀 타겟으로 하고 있고 물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밀리 소재가 지금 한 62% 시장을 좀 점유를 하고 네. 있습니다. 뭐 리디북스나 교보문고가 이제 따라오고는 있긴 하지만은 워낙 이쪽 시장이 좀 굉장히 선점 효과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로맨스 쪽 어떻게 보면 20대,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쪽에 좀 하고 있는 좀 상황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B2B로도 우리가 일반 기업들, 뭐 삼성그룹이나 현대차 그룹에도 이미 다 밀리의 소재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20, 30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만약에 그 책을 많은 읽음으로 인해서 그 수익을 더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쪽 시장이 일단 4,700억 정도 이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도 분명히 새로운 신사업군을 만들어야 어느 정도 주가나 이런 성장성이 조금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특히 유명한 작가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우리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출판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AI 기능을 기존 지금 네. 현 플랫폼에서 강화시킨다고 했는데 얼마나 강화시킬지가 궁금하고 혹시 탐방 갔을 때 이런 부분을 시연을 혹시 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시연은 이제 못하는 상황이긴 하고 물론 뭐 이게 이제 수익이 언제 나올 거다라는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당연히 안 해주시고 아직도 이거는 이제 준비 단계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오픈 AI 뭐 관련해서도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건 이게 텍스트를 뭐 이미지나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게 만들어내는 향후에 AI 역할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니면은 내가 자고 있을 때 뭐 아기가 자고 있을 때 네. 그거를 이제 그 책을 읽어주는 역할. 좀 무서운데요?
뭐 엄마와 비슷한 목소리를 통해서 엄청 좋은데요? 네, 그런 서비스를 향후에 이제 AI와 좀 연관될 수 있는 신사업을 조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마 여러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정도지 내년이냐 내후년 돈을 벌겠다 이 정도까지 수준은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또 빈자리를 네. 대체할 수 있는 영역까지 돼서 AI 관련 기업으로도 또 각광받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갈게요. 제우스 습식 세정 장비라 최근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HBM 쪽으로 수요가 몰리자 수율 때문에 이런 뭐 세정 장비, 테스트 기업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제우스는 어떤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까? 일단은 습식 이제 세정 장비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웨이퍼에 대한 오염 물질이 생기면은 이거를 세정을 시켜서 닦는 그만큼 거죠. 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죠. 지금 수율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제 작년 4분기 때도 지금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이런 노이즈가 계속 꾸준히 발생을 했고 그런 수요 문제가 있었고 사실 뭐 어제도 새벽에 마이크론이 이제 맞아요. HBM3 양산한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결국 이 시장이 커지는 건 이제 분명하고 결국에는 누가 빠르게 수율이 개선되는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우스는 이제 예전에 일본에 있는 이제 JT 이제 회사 지금 자회사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싱글 방식과 배치 방식을 이제 하고 있는 회사는 일본 회사와 한국 회사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제우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고객사를 두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이제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뭐 이번에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생각보다 실적 안 나온 애가 아니라 그게 반영되는 게 1분기, 2분기 때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계속 꾸준히 좀 선반영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유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러한 부진한 4분기 때문에 리포트에서는 또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오히려 제목을 내놨습니다.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네, 충분히 저는 동의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뭐 면밀히 4분기 실적을 뜯어보게 되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뭐 어느 정도 이제 손실 부분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 사실 이 회사의 메인은 반도체와 이제는 로봇입니다. 사실 로봇도 사실 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이제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긴 하지만은 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메인 사업군을 하고 있는 거는 로봇이고 그리고 반도체 물론 반도체가 매출 비중이 한 60% 정도 차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1분기 때 큰 폭으로 실제로 애널리스트 전망 올해 보고서가 영업이익이 80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도 나왔었기 때문에 반도체를 좀 유심 있게 보고 그 로봇 쪽에서도 사실 이런 로봇팔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 팔리면 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네. 한 몇천만 원 정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대 이상만 팔려도 수익이 크게 개선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두 가지 사업 부분에서는 로봇보다는 반도체 쪽에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빠르게 지금 HBM 어제도 대용량 관련된 HBM3E 이제 그 32기가짜리 만들었는데 그만큼 이제는 결국에는 제우스 세정 장비를 빠르게 지금 수주 모멘텀이 아마 공급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최근 알테오젠 덕분에 이 네. 섹터 또 뜨거워졌어요. 유한양행도 살펴볼게요. 알레르기 치료제 임상 일상에서 증상 개선 효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LG 혈청 수치가 이제 높아질수록 이제 그만큼 알레르기 관련된 이게 등급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걸 대상으로 이제 실제로 약물을 투입을 했을 때 얼마만큼 개선이 되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아직 임상 일상 이제 결과만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도 충분히 좀 나은 약물에 대한 효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FDA 이야기를 해볼게요. 폐암 치료제 랭라자 우선 심사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미국 시장 진입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뭐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스도 이번 2월 한 14일쯤인가 이제 그게 우선 심사가 그 FDA 승인이 나왔는데 네. 이게 우선 심사 통과하고 4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원래 한 6개월 뒤에 나오는 건데 일단은 지금 유황양이 존슨앤존슨이 이번에 2월달에 이번 우선 심사 통과가 되면은 적어도 이제 8월 달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처럼 한다면 6월에 통과된다. 그런 승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3분기 아니면 4분기 때부터 실제적으로 존슨앤존슨부터 마이스토를 받는 게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1,000억의 유한양이 돈이 들어가게 되고 오스코텍은 한 800억 정도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마이스토인 지급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멘텀 부각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작년 말 9월, 10월이었죠. 비만 치료제 키워드로 또 제약바이오 네. 뜨거웠을 때 유한양행도 이에 힘입어
고점 보니까 84,605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현재도 하락세 보이면서 68,000원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번 FDA 어떤 그 기대감이 반락되면서 그대로 시세에 얻어맞았거든요. 이런 모멘텀이 이 오름세까지 쫙 올라올 수 있다라고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알터지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 1위 의약품 회사의 로열티를 받는 이제 회사가 됐고, 근데 제일 먼저 받는 회사가 유황양입니다. 결국엔 올해 연말에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바이오의 K 바이오에 대한 위상이 전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게인 2015년 그때 바이오 섹터 굉장히 좋았었던 흐름이 이번 올해 초였던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위상, 유한 양행에도 적용이 돼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탐방노트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